대박친구 특별기획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 이번 주 역시 우승자와 준우승자의 실전 스페셜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할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3개월 만에 780선까지 내주면서 여러분들 멘탈이 굉장히 많이들 흔들리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들 고민이 되실 텐데 그 해답을 저희 대박친구 2부와 함께 모두 해결해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단타장이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페셜 강의를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종목 홀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그 고민도 저희 대박친구 2부와 함께 모두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노란톡으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단타장인 슈퍼개미를 검색을 하시면요. 지금 단타장이 전문가님의 노란톡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강의 후에 종목 상담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종목 상담도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단타장인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하루 힘드셨을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힘든 월요일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위로의 한 말씀 해주시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이게 위로의 한 말씀을 좀 드린다라는 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리 또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힘든 건 힘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이제 관점으로 매매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증시가 좋을 때만 기분이 좋고 증시가 안 좋을 때는 기분이 안 좋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단편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증시가 분위기가 좋을 때는 투자금을 과감하게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증시가 와 이래도 되나? 정말 막 와장창 너무 무너지는데 이거 심각한데? 이런 수준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좀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면 지금 오히려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그 다음에 오래 걸릴 수는 있겠고 1차 매수한 물량이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비중을 더 담을 수가 있고 그리고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더 싼 가격에 더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좋다면 장단점이 또 있어요. 증시 분위기가 좋으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미처 비중을 다 담기도 전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권장드리는 게 주식은 적금 붙듯이 하시라라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적금 붙듯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수중에 목돈이 있으면 그거를 일단 매수를 하고 보십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안타까운 건 적금 형식으로 붙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식으로 많이 하시냐면 일시에 매수를 해버리고 떨어지면 이제 계속 좌절하고 올라가면 좋아하고 이런 단순한 로직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목돈이 모이기 전까지는 오히려 주식 투자를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전문가님, 저는요 지금은 투자금이 좀 모자라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투자금이 좀 모이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투자금이 적을 때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좀 핵심이다. 그래서 투자는 항상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오히려 목돈을 준비해서 하는 건 좀 늦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건 시간에 투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돈보다 중요한 게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단타장이 전문가님이 우리 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포인트가 바로 증시 급락이 본격화됐고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거일까요? 일단 이제 증시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엔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상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저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떨어지는 것도 알겠고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 못한다라는 것도 다 인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기업에 좋은 자리에서 매수했다라면은
그거는 정말 좋은 방향성이라고 보겠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거든요. 내가 이 기업이 무조건이라는 건 없지만 항상 인생의 100%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사업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수라는 게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증시에 따라서 과연 낙폭이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내가 매수한 그 기업이 향후에 성장성이 있고 내가 충분히 지금 주가가 떨어져도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도 준비를 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 개개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종목들에 대한 우려 그리고 걱정이 더 크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는 한솔테크닉스 굉장히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거든요. 우리 또 앵커님은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또 이제 그 한수정 앵커님과 같이 방송하면서 한솔테크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이러한 좋은 기업을 매수하면 솔직히 걱정이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사업이라는 거니까. 근데 그만큼 안정성이 있고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네. 더 떨어져도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네. 그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이제 내가 대응을 해야 할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 모든 기업을 제가 다 알고 있진 않지만 제가 어느 정도 이 기업이 현재 차트 가격 그리고 재물을 간략하게 보더라도 충분히 이제 이거를 가져가 볼 만한지 대략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또 노란톡에 입장하셔가지고 종목을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 또 앵커님과 제가 잘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종목 상담을 진행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 좋은 기업인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증시가 떨어져도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증시가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좀 잘라야 될 만한 기업인가?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제가 조언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 증시가 하락이 나온다는 가정, 솔직히 이런 가정 하고 싶진 않은데 항상 이제 대비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가정 하에 가져가도 될 종목인지 아닌지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종목 상담을 진행할 테니까요. 오늘 종목 상담 보내주시는 분들은 증시가 떨어진다라는 전제 하에도 가져갈 만한 기업인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 상담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입장하는지 우리 앵커님이 알려주시고 나서 제가 강의를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입장 어떻게 하는지 앵커님이 한 번만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가 떨어져도 내가 가진 종목,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가지고 가도 될 만한 종목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그 궁금증 단타장이 전문가님이 오늘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으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단타장이 슈퍼개미를 검색을 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강의를 도와드린 후에 저희가 종목 상담 최대한 많이 또 빠르게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쪽에다가 종목 상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하셨던 내용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예,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온 내용 같은 경우에 증시가 좀 어려운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증시에 대한 얘기 이런 거 너무 뻔하고 솔직히 증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일단 추세가 깨졌어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증시가 제가 지난 금요일 강의에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지금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는 120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급락이 떨어질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120선을 이탈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이탈한 거죠. 예? 어떤 거요? 저점 이탈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딱 선을 한번 그어드리면 이게 과거에 6월 달에 한번 이제 고점을 찍고 증시가 급락했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 이제 형성했던 게 770포인트를 달성해주고 무너진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쌍바닥 형식으로 짝꿍댕이 패턴을 보여주고 다시 올라간 거였어요. 근데 이제 770선까지 지금 다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120선, 일단 이동평균선은 120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일봉상 이제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꺾여버렸어요. 여기서 만약에 바로 반등을 못 보여주고 120선 아래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그냥 낙폭이 아니라 단기적인 급락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증시가 단기간에 급락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해졌다라는 거죠. 즉각적인 회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지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코스닥 지수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 코스피 시장의 이 자금, 어떻게 보면 순환되고 있는 자금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느냐? 지금 현재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도체라는 업황 자체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투심에 있어서 맞는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 어려운 상황, 그다음에 힘든 상황을 반도체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가 아니었다면 좀 힘들 수 있었다라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닥이 지금 과도하게 하락한 게 아니라 코스피도 지금 반도체가 받쳐주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솔직히 반도체가 아니었으면 코스피도 코스닥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죠.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사실상 반도체가 아니었으면 코스피가 떨어졌을 것이다. 그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뭐 가정을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두 기업을 필두로 한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영향력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게 이제 또 코스피 장세이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업황이 지금 좋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계속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 받쳐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사실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과거에 코스피가 먼저 움직였어요. 네. 그리고 코스닥이 뒤따라가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 최근의 흐름은 이상한 게 뭐였냐면 이번에는 코로나 증시가 아니죠.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한 이후에는 회복세를 보여줄 때 코스피가 먼저 강력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코스닥이 먼저 급격하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간의 흐름과는 역행하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불안한 점이 무엇이었냐면 흐름이 정석대로 가고 있지 않는구나. 원래 기존대로라면 증시 대세 상승이 이루어질 때 반도체를 필두로 한 코스피가 먼저 상승세를 보여주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뒤늦게 코스닥이 급격하게 따라가면서 따라붙는 추세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발맞추기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원래 이제 코스닥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코스피가 먼저 가는 게 정상인데 네네. 회복 장세에서 지금 코스닥이 먼저 가는 이례적인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이례적인 흐름이 나왔느냐? 코로나19란 이슈 때문이죠. 왜? 코로나19 이슈 때 무엇이 부각이 됐습니까? 제약바이오가 부각이 됐죠. 제약바이오가 이끌어가는 증시가 어디입니까? 시장이? 코스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젠 그리고 여타 다른 진단키트 관련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어마무시한 이제 코스닥의 물량이 집중이 됐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올라가고 뒤늦게 따라가는 게 코스닥 흐름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테마 장세로 인해서 과도하게 코스닥이 올라간 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코스피에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코스닥은 그동안 과도하게 급등을 한 것이고 테마로 급등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또 우리 코스닥 시장에 집중될 만한 이슈 뭐 있었습니까? 신규 상장주들이 대거 상장을 네, 했죠. 그쵸. 뭐 빅히트라든지 카카오게임즈라든지 물론 신규 상장한 기업들 중에 코스닥만 있는 게 아니라 코스피 종목들도 있었지만 항상 신규 상장주들의 영향은 어디에서 온다? 이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증시가 침체되어 있으면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빅히트라든지 카카오게임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주목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잠시 지금 좀 렉이 먹었습니다. 예, 또 카카오게임즈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잠깐 좀 렉이 먹었는데 이 카카오게임즈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목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선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코스피 시장이 일단 지금 버텨주고 있구나. 그럼 여기에서 코스피 시장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제대로 된 대세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동안 과도하게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아요. 테마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를 필두로 해서요. 제약바이오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제약바이오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된 테마주가 올라갔다라고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대세 상승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코스피 이후에 반도체가 대세 상승 이후에 올라갈 것을 기대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네네.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신규 상장한 이제 이 코스닥 기업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신규 상장된 이런 그 코스닥 기업들,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뭐 일단 또 그 굉장히 우리 또 부각이 많이 됐었던 이 빅히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소 종목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부각이 됐었던 SK 바이오팜. 이 기업도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코스피 종목, 거래소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빅히트라든지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이 개별 종목들이 코스피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반도체가 이제 받쳐주면은 시장은 어떤 종목들, 대부분의 거래소 종목들이 빠져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쳐주면 증시는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합을 유지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여타 이제 다른 신규 상장한 코스닥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뭘 보셔야 한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수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기관의 수급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억 원 순매수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에서는 1,900억 원은 순매도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관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솔직히 이런 거를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의미 부여를 하는 거는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를 기관들이 매수했다, 뭐 외국인들이 매수했다,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기관들이 매수했다, 뭐 외국인들이 팔았다 이런 거는 결과론적이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간 거예요. 뭐 종목별 이제 투자자를 종목별 이제 투자자 현황을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해가지고 뭐가 좀 많은데 제가 창을 하나 닫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종목별 투자자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이게 보시고 계시는 게 카카오 게임즈예요. 자, 이게 카카오 게임즈가 개인들은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외국인들은 사다가 다시 팔고 있고, 기관들은 엄청나게 팔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기관들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이 그만큼 샀는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개인들이 사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이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이건 결과적인 거예요. 이게 카카오 게임즈라는 기업 혹은 증시에서 기관들이 뭐 많이 샀다,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 혹은 기관이 많이 팔았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 이거는 지금까지가 그런 거지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확신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로 판단하셔야지 뭐 외국이나 기관이 많이 지금까지 계속 사들였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뭐 올라갈 거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코스닥이 많이 하락한 게 기관의 순매도로 인해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기관이 많이 팔아가지고 좀 이제 하락을 유지를 하니까 이렇게 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히 이거는 지금까지 많이 팔고 내일부터 이제 또 매수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말 그대로 지금 기관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지금까지 계속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우리는 예상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판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 지나간 거니까. 근데 당장 내일부터 기관이 매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관이 당장 내일부터 이제 계속 앞으로 뭐 한 2달, 3달 동안 계속 매수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왜냐면 저렴해졌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쵸. 그럼 그거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냐?
지금까지 팔았다는 근거를 통해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판단할 거예요. 수 없죠. 그렇죠. 근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기관들이 이렇게 팔았으니까 매도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기관들이 이 종목을 자꾸 팔아버려가지고 기관한테 외면받았다라고 하면서 매도를 해버려요. 바꿔 생각하면 기관들이 이만큼 지금까지 팔았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살만한 상황이 될 수도 그럼 있는 거거든요. 기관은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아, 그걸 이제 여쭤보신다면 이 시장이라는 건 심리로 움직이는 것인데 네. 제가 이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간 주식시장 왜 파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정말 저는 이제 답변 드리기 곤란한 질문이 아닌가. 아, 너무 궁금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이 사고의 전환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왜냐면 제가 초보 투자자일 때 이 오류를 너무 많이 범했어요. 이 종목별 투자자를 이거를 보면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우리 PD님. 제가 항상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카카오 게임즈잖아요. 네. 많은 제가 초보자 때는 그랬어요. 제 경험담을 얘기 드리는 네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실수는 저 한 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했던 실수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야 카카오 게임즈 개인들만 자꾸 사네? 외국인들도 이제 그만 사고 이제 파는데? 기관들도 팔고 있는데? 기관들을 엄청 오랫동안 팔고 있네?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네? 그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좋다라고 판단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항상 이거는 뭡니까? 지나간 지표라는 거예요. 지나간 거. 앞으로 당장 내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들이 그때부터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기엔 너무 심적으로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난 안 되겠다 하고 손절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아, 그렇죠. 그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바로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소홀한 데서 오는 거예요. 사실상 저는 이 외국인이 샀다, 기관이 샀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뭐냐면 이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면서 이게 앞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이 팔 것이라는 걸 그 어디에서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않다. 팔았다라고 해서.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해하시는 게 지금까지 많이 팔았으니까 나도 판다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하고 따라서.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했으니까 나도 판다? 이거는 정말 초보 투자자분들이 범하는 가장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팔았다라고 해서 내일도 팔 거라는 확신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거 다 지나간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어떻게 기관이 앞으로 살 것이냐, 앞으로 팔 것이냐 이걸 예측해야 되는데 앞으로 살 것이냐 팔 것이냐를 지금 현재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샀냐 팔았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시장의 상승을 예측했던 이유가 바로 신규 상장주가 이제 들어오면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봤었는데 네. 지금은 또 이게 줄고 있는 추세이잖아요. 어떤 게 줄고? 고객 예탁금이요. 예, 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중요 있게 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투자자 예탁금이 좀 줄고 있는 네. 현상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인가 이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투자자 예탁금이 줄고 있는 건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투자자 예탁금이 줄고 있는 건 부정적인 게 확실해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선 돈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이 굉장히 지금 기회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돈이 많이 모였기 때문이었어요. 투자자 예탁금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급부상하면서 늘어났기 때문에. 네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 번 좌절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장이 좋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당연스럽게도 이제 그 신용 비중이 올라가고 투자자 예탁금을 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현금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사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가용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투자자 예탁금이 줄고 있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개인 투자자의 이제 주식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고 그다음에 관심도가 늘어났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증시는 아직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충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증시의 보통 패턴이 코스피가 먼저 올라가고 있다가 코스닥이 뒤늦게 급격하게 단기간에 말아올리는 형국이 나와야 되는데 네. 코스닥이 이례적으로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같이 무너진 이후의 흐름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에서는 자리 잡기를 다시 말해서
코스닥은 한번 무너졌다가 코스피는 현상 유지. 그럼 이제 코스피가 좀 더 이제 자리를 먼저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흐름이 더 좋은 패턴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회복될 때도 먼저 올라가는 흐름이 이번에 발 바꾸기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왼발 해서 왼발이 먼저 나오고 오른발이 뒤따라가는 형국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이례적으로 오른발이 먼저 나가버렸어요. 그동안은 이제 아우가 먼저 갔다면 이제는 형이 먼저 앞장서서 가야지 아우가 원래는 따라갈 형이 수가 먼저 있다. 가는 게 맞았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아우가 먼저 가버렸거든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발맞추기 작업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증시에서.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 주식 투자가 과연 광풍에 휩싸일 정도의 투자 열기가 있느냐? 저는 결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이 어떻게 보면 심리는 호기심이에요. 나도 지금 주식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주식을 내가 지금쯤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좋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한번 시작을 해볼까? 이 주식에 정말 광풍에 휩싸일 때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정말 광기가 설입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주식 투자를 한번 이거를 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기 그렇지만 과연 지금 과거 부동산만큼 열풍인가? 과연 지금 주식이 비트코인 때만큼 열풍인가? 전 거기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열기는. 근데 지금 주변에서 주식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 또 이제 너무 손실을 많이 보고 있어서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중에 돈 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증시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돈 번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은근히.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고점 돌파가 나와야 돼요. 코스닥은 932포인트를 뚫어야 되고요. 코스피는 1000포인트, 1000포인트가 아니라 이 2607포인트를 뚫고 3000포인트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닥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 어딜 뚫어야 한다? 932포인트 뚫어야 한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딜 뚫어야 한다? 2607포인트 여기 뚫어야 한다. 여기 뚫고 나서 뉴스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된다? 역사적 신고가라는 얘기가 8시 뉴스, 9시 뉴스를 장악해야 됩니다. 이 주식 얘기 관련된 토픽으로. 근데 지금 과연 그런 상황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열풍이 아닙니다. 지금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주식을 하려다가 말까? 약간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 이제 대세 하락이 나오려면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냐면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 좋은 얘기를 너무 하고 싶지 않긴 하지만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예측하기가 힘드시긴 하겠지만 오늘 코스닥 지수가 저점을 이탈했잖아요. 그렇죠. 바닥이 어딘지 굉장히 많이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바닥이 어딘지 이제 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솔직히 바닥이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져 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조심스럽게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단기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지금 현재 이 증시 이 낙폭 흐름이요. 저는 3개월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너무 많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3개월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3개월씩이나 기다려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3일이 아니고 3개월이에요? 네, 3개월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3개월 안에 이제 증시가 회복됐을 때는 저는 그때 증시가 회복됐을 때 제가 바라보는 증시 고점은 코스닥 100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회복되는 흐름이 나오기 3개월 시작하는. 이후에? 예, 3개월이 될지 3개월 정도 안쪽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달 후부터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할지 2달 후부터 줄지 3달 후부터 줄지 아니면 제가 조금 예측이 빗나가서 4달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대략 3개월을 넘기지 않을 걸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이후에 만약에 반등세, 다시 말해서 지금의 현 낙폭이 마무리되고 전환되는 추세에서는 고점을 뚫고 저는 1000포인트를 갈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찬가지로 저는 3000포인트를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얼만큼 내가 저점에 담느냐, 얼만큼 내가 좋은 기업을 좋은 자리에서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 여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뭘 눈여겨보셔야 하냐면 저는 신규 상장주들을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규 상장주?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 있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너무나도 주목했던 기업들. 빅히트. 그렇죠. 빅히트, 제약바이오, 카카오 게임즈, SK바이오팜, 그쵸. 이 기라성 같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좋은 기업들. 이러한 기업 종목들이 살 기회가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증시가 전환되는 그 시점에 이런 기업들을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계속 떨어질 거예요. 왜? 증시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분위기 안 좋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규 상장주는 어떤 특징을 가진다? 증시 흐름에 민감한 흐름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될 때까지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거는 함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계속 떨어져요. 증시가 떨어지면.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SK바이오팜, 빅히트 저는 계속 떨어진다고 봅니다. 증시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거 바닥이 어디냐 이런 종목들을 함부로 재단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가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럴 때 이제 공략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증시 회복세를 노리시면서 이런 신규 상장주들 아직 대세 상승이 나오지 않은 상장 이래로 증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면 향후 기회를 좀 잡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시면 향후 증시가 반등 주고 내가 코스닥 1000포인트, 코스피 3000포인트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신규 상장주는 타이밍이 생명이죠. 얼마만큼 싸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내 종목의 단가를 낮추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신규를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제일 싸게 사는 걸까 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만 해도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과대 낙폭이라고 해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을 또 떨어질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봉상으로 증시를 봤을 때 이 일목균형표를 좀 보거든요. 네. 예, 사실상 여기에서 저는 증시 흐름을 보았을 때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추세가 지금 꺾였느냐 저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보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 검정색 선이 있습니다. 네. 잘 안 보이실까 봐 제가 검정색 선을 조금 두껍게 설정을 해드릴게요. 지금 검정색 선 같은 경우에 제가 6포인트로 하면 굵겠죠? 네, 너무 잘 보이시죠? 네. 예, 이 검은색 선이 이제 일목균형표 기준선, 주봉상에서 흐름인데 저는 이 캔들이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단기적으로 깨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스피가 깨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과연 이러한 이제 증시가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추매도 지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급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락이 떨어지면서 이 기준선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준선을 이탈하면서 한번 급락이 떨어지면 그때는 저는 한번 추매라든지 신규 매수라든지 이런 거를 조심스럽게 접근해봐도 좋을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 번 더 급락이 나왔을 때 네, 맞습니다. 저는 물론 안 나오기를 기원하지만 네. 만약에 여기서 증시가 이 기준선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급락이 한번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단기 급락이 떨어지는 그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선을 이탈하는 이 굵은색 선 보이시죠? 지금 거의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탈하면서 급락이 한번 떨어졌을 때 그때를 한번 타이밍을 잡으셔가지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포인트로 짚어서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단타장인 슈퍼개미를 검색을 하시고 노란톡 채팅방 입장하셔서 이쪽에다가 고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을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타 꼬리님이 남겨주셨고요. 장인혜님, 얼마 전에 매수한 종목이 마이너스 25% 손실 중이어서 잠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종목명이 TY 홀딩스고요.
매수가가 28,800원에 보유 비중은 35%.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25% 거의 대부분 이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는 지금 이게 마이너스 25%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시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마이너스 25%인데 뭐 마이너스 50%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게 플러스 30%, 50% 갈 거랑 확신이 있으면 솔직히 상관없어요. 내 스스로가 이게 플러스 50% 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 당장에 마이너스 30%여도 확신이 있으니까 들고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네. 지금 현재 TY홀딩스 같은 경우 어디까지 빠지느냐? 저는 그런 거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현재 거래량이 없거든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어요. 이 기업은 오히려 나중에 거래량이 이게 한번 신고 거래량이 터질 거예요. 증시가 회복될 때든 언제든 간에 신고 거래량이 한번 터질 겁니다. 그때 저는 공략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이 아니라요. 그래서 TY홀딩스는 너무 성급하게 들어간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홀딩스 들어간 이거 종목명에 홀딩스 들어간 기업들은 굉장히 종목이 답답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꿀팁이니까 알고 가세요. 홀딩스 붙은 기업들은 기업이 주가가 굉장히 답답하게 움직입니다. 이거는 한번 좀 인지를 하시고 진행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TY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간략하게 좀 종목을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지주회사인데 기업이 한번 좋은지 볼게요. 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신규 상장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 좀 매매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 기업이 정확하게 뭐 하는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제 제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 신규 상장주에다가 홀딩스 기업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과연 거래량이 다시 말해서 신고 거래량이 붙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 사실상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2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목표가는 매수가까지 보시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토 채팅방에 굉장히 많은 종목 상담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장인 사랑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창대라고 하시면서 종목명이 코인테크 남겨주셨고요. 매수가가 27,000원에 보유 비중은 20%. 정말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안 올라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코인테크를 남겨주셨어요, 전문가님. 코인테크. 코인테크 이것도 신규 상장주거든요. 네. 역시 이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신규 상장주 뭐 명불허전이에요. 그냥 증시 떨어지면 떨어진다라고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 상장주 피해갈 수 없어요. 이거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떨어집니다. 증시 떨어지면 신규 상장주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예요. 코인테크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한번 간단하게 좀 봅시다. 네. 코인테크 한번 볼게요, 제가. 일단 기업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일단 이거 2차전지 관련 기업이거든요. 코인테크. 근데 이제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뭐 코로나 영향인지 뭐 더 뜯어봐야 되겠지만 영업이익적인 측면, 지금까지 당기순이익적인 측면 계속 작년까지 성장하다가 고꾸라져 버렸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었는데 주가도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흐름 자체도 지금 굉장히 어렵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2차전지라는 거, 그 다음에 친환경차 관련된 기업이라는 거. 향후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다. 그중에 코인테크 저는 전도유망한 기업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단기적으로 증시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주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래에 투자한다. 내가 친환경차에 투자하겠다. 미래를 보고 가겠다라고 하면 저는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드리고 싶어요. 목표가 물론 전고점 돌파 노리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32,500원 그 위로 목표가를 잡으셔야 되겠다. 저는 손절가 이거 어디까지 떨어진다?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언제까지 신고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힘든 주가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손절가를 얼마나 잡느냐가 아니라 이 기업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받아 마땅한 기업인지를 보셔야 된다. 지금 현재의 주가는 그 가격보다 아래에 있으면 된다. 제가 보기에 코인테크는 32,500원의 가치를 받을 만한 기업으로 미래에 성장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친환경차 섹터이기 때문에요. 지금 손실, 영업적자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미래 성장성은 그렇게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 쭉 들고 가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님이 남겨주셨어요. 오늘도 혹시나 하고 또 올립니다. 꼭 뽑아주세요 하시면서 종근당 바이오를 남겨주셨거든요. 매수가가 55,500원의 보유 비중은 20%. 계속 보유해도 될지 궁금하다고 여쭤보고 계시네요. 네, 55,500원이면은 매수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요새 우리가 락토피 이거 아시나요? 네. 그거 광고하는 거 아세요? 네, 그거 이제 락토피 이런 거 요새 장 건강 중요하기 때문에 요 스틱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거. 유산균. 예, 유산균 네. 그거 많이 먹잖아요. 네. 이게 저도 이제 어떤 의사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우리 몸에서 대부분의 질병이 장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더라고요. 장이 건강해야 이게 신체 병이 대부분이 이제 건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질병이 장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장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련된 유산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건강기능식품 이런 게.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다, 뭐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근당 바이오 최근에 이제 굉장히 거기에 추세를 타고 많이 올라갔어요. 증시 분위기도 좋았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증시 분위기가 꺾이면서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반등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근당 바이오 떨어지고 있지만 저는 홀딩을 해서 55,000원 위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없이 그냥 주가만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쭉 들고 가서 저는 55,000원, 6만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홀딩 의견이 꽤 나오고 있어서 기분이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종목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이따이님이 남겨주신 동진 세미캠. 지금 매수가가 29,000원에 보유 비중은 30%.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현금이 바닥나고 비중은 커지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단타장이님에게 슈퍼개미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 제가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슈퍼개미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방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저를 이제 슈퍼개미로 착각하시나 봐요. 예. 저는 이제 단타장인 전문가고 제가 이제 슈퍼개미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슈퍼개미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목적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노란톡에 있으신 분들 슈퍼개미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네네. 그래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할 것이냐. 저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35,000원 부근까지 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저 이거 추세 깨진다고 봅니다. 더 떨어진다고 봐요. 차라리 지금 손절했다가 나중에 재진입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장에는 손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신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니까요. 근데 손실이 큰데 예. 그럼 홀딩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손실이 큰다고 홀딩을 하면 큰일 나죠. 아니 그렇게.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장기 투자 하셔야 돼요. 그럴 거면. 만약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더. 좀 중장기로 본다면 가지고 가도 괜찮은가요? 중장기로 본다면 저는 가져가면은 다시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매수하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 계속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당장에는 떨어지는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장기로 갈 것이다. 뭐 정말 내가 없는 종목 셈치고 장기적으로 그냥 여윳돈이다 생각하고 묻어두고 까먹고 그냥 가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실 거면 저는 가져가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이제 좀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네네. 내가 투자를 과연 기간을 어느 정도 보시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어떤 거 올려주셨는지 많이들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장이님, 오늘도 올려봅니다. 테스나를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는 43,253원에 보유 비중은 20%. 무증 이후 계속 내려가네요. 장기적으로 괜찮을까요? 장기적으로 단타장이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업하려고 해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예. 동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미 잘 나가는 친구한테 이미 사업이 대박 났는데 거기 동업하려고 그러면 뭐 끼워줍니까? 돈을 많이 가져와야 끼워주죠. 그쵸. 그럼 이제 앞으로 대박 날 그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동업을 해야 되는데 이미 테스라는 주가 상당히 많이 뭐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중박 이상 친 기업이에요. 이게 2019년 초만 해도 8,800원 있던 기업인데 8,800원에서 지금 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과연 지금 이 기업을 4만 원대에서 이제 매수하신 게 정말 이게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좀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 해서 약 이제 4년 동안 쉼 없이 올라온 기업이에요.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과연 이 기업을 매수하는 게 맞느냐? 저는 지금은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지금 이 추세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43,000원에 매수한 건 메리트가 저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주가 상황에서는 테스나 이제 떨어지고 있으니까 메리트가 있다. 테스나는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이 추세라면 이 종목 눈여겨보다가 매수해도 좋겠다. 이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43,000원에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긍정적인데 추가 매수를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테스나 지금 좀 더 추이 지켜보다가 추세 회복될 때 매수해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돈 잘 벌고 있고 성장하는 기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테스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단기적으로 볼 거면 손절이 맞고 장기적으로 볼 거면 들고 가는 게 맞고 추매를 할 거라면 긍정적이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추세가 회복되는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해도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다.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단타장의 전문가님 대박친구 2부에 출연을 해주셔서 시장에 대한 진단도 해주셨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는데 오늘 밤에 또 이어서 온라인 방송도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을까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한솔테크닉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 여러분들이 증시가 무너질 때 오히려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업,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업. 우리나라 이 부자들의 대부분 IMF 때 생겨났다고 하죠. 그리고 IMF 때 기존 부자들 더 부자 됐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으려면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증시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업 한솔테크닉스 한 종목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전 한솔테크닉스도 물론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지만 내가 그 기업 말고 한 종목에 몰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세 종목을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한번 계좌 역전을 노려보겠다. 내가 신분 상승을 노려보겠다. 내가 한 단계 경제적으로 도약해보겠다. 지금 증시 하락을 기회로 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나머지 두 종목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생 역전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현재 가지고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고요. 인생 역전할 준비가 되신 분들만 따라오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증시가 많이 떨어져서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밤 10시 30분에 단타장의 전문가님이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하락하는 증시에도 여러분들이 주목해봐야 할 기업 탑3를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온라인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단타장인 슈퍼개비를 검색하고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온라인 방송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대박친구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3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